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입니다. 오늘은 아우디를 전륜 기반이라고 표현했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논리적인 오류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아우디가 4륜 베이스 차량임을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아직도 여전히 아우디를 전륜 기반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4륜 베이스임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우디를 전륜 기반이라고 표현하면 정말 많은 이 논리적 오류들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엔진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전륜 기반 아니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엔진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전륜 기반일까요? 혹은 전륜차일까요? 이 한국 시장의 자동차가 좁은 시장임을 좀 체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 그리고 뭐 쉐보레 혹은 르노, 삼성, 쌍용 이런 몇 개의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주 극소수의 수입차들이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차량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앞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전륜 기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토요타 86 스바루 BRZ는 엔진이 앞으로 나와 있음에도 후륜구동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그 아우디가 전륜 기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전륜 기반 후륜구동 차량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너무 이상하죠? 자, 명백하게 스트럿타워를 기준으로 엔진이 앞으로 나와 있고요. 변속기는 안으로 들어와 있는 완전히 아우디와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진 후륜구동 차량입니다. 엔진이 앞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전륜 기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두 번째,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전륜 기반이지 엔진이 뒤에 있는데 전륜 구동은 없잖아.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그런 차가 또 없을까요? 있습니다. 코닉세그 제메라는 엔진은 뒤에 있지만 전륜 구동입니다. 후륜 쪽에는 전기 모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올휠 드라이브 차량인데, 특이한 점은 전기 모터에 배터리가 모두 소진이 되면 엔진 구동력이 전륜으로만 이제 전달이 되는 전륜 구동 차량이 됩니다. 재밌죠? 엔진이 뒤에 있지만 전륜 구동인 차량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 전륜 모델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전륜 기반 아니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솔직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너무 1차원적인 생각 아닌가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우디 A8, Q7, Q8 이 세 모델은 전륜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데 A4부터 A8까지, Q5부터 Q8까지 전부 다 똑같은 MLB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도 똑같고 파워트레인도 똑같고 서스펜션의 링크 하나하나 모두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전륜 모델이 있으면 전륜 기반이고 전륜 모델이 없으면 그럼 전륜 기반이 아닌 건가요? 그리고 A8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전륜 모델 팔았다 칩시다. 그러면 옛날에는 전륜 기반이었는데 지금 전륜 기반 없어졌으니까 전륜 기반이 아니게 된 건가요? 저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뭐 똑같은 아우디 식구들이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MLB 에보 플랫폼으로 만든 뭐 예를 들어서 포르쉐 카이엔 3세대 MLB 에보로 만들었죠? 포르쉐 마칸도 MLB로 만들었죠? 람보르기니 우루스 또 MLB 에보로 만들었어요. 벤틀리 벤테이가 또 MLB 에보로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똑같이 공유한다는 건 레이아웃이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프론트 헤비 레이아웃에 똑같은 파워트레인 구조에 서스펜션 링크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뼈대에 똑같은 구조를 가진 차량인데
전륜 모델이 있으면 전륜 기반이고 전륜 모델이 없으면 전륜 기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구조가 똑같을 때 어떻게 모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기반이 나뉜다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륜 기반, 후륜 기반 이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사륜 구동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타입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사륜을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이 다양성이 없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현대, 기아, 그리고 뭐 르노, 삼성, 쉐보레, 쌍용 이렇게 몇 개의 브랜드로만 대부분 이루어진 자동차 시장이다 보니까 수입차라고 해봤자 전체 점유율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워트레인을 생각할 때 전륜 구동이 기본이고 사륜은 옵션이야. 후륜 구동이 기본이고 사륜은 옵션이야. 이렇게 사륜을 옵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외의 이 공식 아우디 홈페이지를 보면 파워트레인을 타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전륜 타입으로 선택할 거냐, 사륜 타입으로 선택할 거냐, 이렇게 타입을 선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옵션이 아니란 얘기죠. 사륜 구동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파워트레인 타입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DTM이라는 독일의 투어링카 모터스포츠가 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아우디 차량 중에서 RS5를 이제 후륜으로 개조를 해서 출전을 하는데요. 그러면 RS5가 이제 후륜 구동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우디는 후륜 기반이 되는 건가요? 후륜 모델이 있으면 후륜 기반이 됐다가 전륜 모델이 있으면 전륜 기반이 됐다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무게 배분이 앞이 무거우니까 전륜 기반 아니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앞이 무거우니까 전륜 기반이다. 뭐 완전히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앞이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일단 첫 번째, 아우디가 앞이 무겁다라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좀 많이 과장된 얘기예요. 아우디는 엔진 변속기가 종치 방식입니다. 엔진이 전륜보다 앞에 있긴 하지만 변속기가 전륜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무게 배분은 55대 45의 무게 배분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가로배치 전륜 구동, 예를 들어서 소나타, 그랜저, 뭐 아반떼 이런 차량들은 앞이 60, 뒤가 40이에요. 차이가 크죠? 확실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아우디랑 벤츠가 무게 배분이 비슷해요. 보시면 A6 45 TFSI 꽈트로 55대 45, 그 다음 벤츠 E30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똑같네요. 둘 다 55대 45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벤츠도 전륜 기반인가요? 아우디랑 벤츠 무게 배분은 똑같아요. BMW가 50대 50을 지키는 건 그 브랜드의 특성일 뿐이지, BMW가 50대 50이라고 해서 후륜 기반이고 아우디가 55대 45라고 해서 이제는 전륜 기반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왜냐면 벤츠가 아우디랑 똑같으니까요. 다섯 번째, 전자식 꽈트로는 전륜으로 100% 구동력 보내니까 전륜 기반 아니야?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아우디가 2016년부터 전자식 꽈트로를 도입을 했죠. 전자식 꽈트로 울트라를. 근데 이제 뭐 전륜으로 100% 보내는 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다시 거꾸로 돌려보면, 그러면 전륜으로 100%를 못 보내는 기계식 토세는 그럼 이제 후륜 기반이 되는 건가요? 아니, 아우디는 그냥 다 전륜 기반이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전자식 꽈트로를 들먹이면서 전륜 기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륜 기반과 후륜 기반 이 용어 자체가 문제인데, 애초에 전륜 기반, 후륜 기반 용어는 그냥 한국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자, 해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All Wheel Drive, 상시 사륜을 표현할 때 All Wheel Drive Systems,
are generally front biased or rear biased 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difference is simple. Front biased all-wheel drive means the vehicle distributes more torque to the vehicle's front wheel than rear wheels. 네. front biased all-wheel drive는 후륜보다 전륜 쪽에 더 많은 토크를 보내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프론트 바이어스, 전륜 편향, 전륜 쪽에 더 많은 토크를 보내는 상시 사륜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While rear biased all-wheel drive distributes more torque to the rear wheels and the front wheels. 네, rear biased all-wheel drive, rear wheel biased all-wheel drive는 전륜보다 후륜 쪽에 더 많은 토크를 분배하는 사륜 시스템이다. 리어 바이어스드, 후륜 쪽에 편향된 후륜에 더 많은 토크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전륜에 더 편향돼서 토크를 보내느냐, 후륜에 더 많은 토크를 보내느냐, 이 두 가지의 타입으로 상시 사륜,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대부분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 대부분 나라 해외에서 자동차 리뷰어들이 상시 사륜을 구별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고요. 이 바이어스라는 영어를 편향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기반이라고 누가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번역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누가 먼저 한국에서 이 용어를 썼는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전륜 기반, 후륜 기반 용어는 이제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코너 돌 때 언더스티어가 나니까 전륜 기반 아니야? 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우디는 개언더 난다. 아우디는 언더스티어밖에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우디 좀 운전 실제로 해보고 좀 얘기를 하세요. 아우디가 무슨 30년 전 아우디 타셨나요? 아우디 개언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언더가 난다고 전륜 기반이라니 참 어이가 없죠. 기본적으로 자동차들은, 일반적인 이 승용차들은 기본적으로 약한 언더스티어 세팅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세팅인데, 과거에 이제 이 아우디 차량들, 특히 2008년 이전에 나왔던 굉장히 오래전 아우디 차량들은 실제로 이 프론트 엑셀이 이 변속기 한가운데 있어서 앞쪽으로 많이 무게 편향이 되어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2008년 MLB 플랫폼과 더불어 6대4 토크 배분, 전륜의 4, 후륜의 6, 그리고 후륜의 최대 85%까지 토크를 보내는 기계식 토센이 적용된 B8A4 그리고 C7A6 차량부터는 개언더 현상은 아예 사라졌고요. 그리고 후륜의 전자식 LSD가 적용된 S와 RS 차량은 실제로 코너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는 오버스티어를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코너 돌 때 언더가 난다고 전륜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냥 얼라이먼트 세팅 값의 차이지, 전륜 기반이라고 언더가 난다는 게, 아니 후륜 구동차도 언더가 나요. 그냥 얼라이먼트 세팅 차이예요. 유난히 BMW가 좀 50대 50 무게 배분으로 요 모멘트를 줄여서 이 관성 모멘트가 줄면 좀 더 회전이 원활하긴 하죠. 요 거동이 더 잘 나오니까요. 근데 이 벨로스타 N이나 아반떼 N도 전륜 구동인데 코너 돌 때 오버스티어 나요.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세팅에 따라서 이 거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더스티어 난다고 전륜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차에 대해서 그냥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우디가 언더 난다고 전륜 기반이면 벨로스타 N이나 아반떼 N은 코너 돌 때 오버나니까 후륜 기반 전륜 구동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우디 개언더 난다는 얘기는 15년 전 완전 옛날 아우디 차량 얘기입니다. 7번째, 몰라, 그냥 아우디는 전륜 기반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이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기술 자료를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우디가 전륜 기반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도 그래도 아우디를 전륜 기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논리적 사고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뭐 제가 굳이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싶진 않고요. 적어도 아우디 오너분들이나 아우디 팬분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게 기분 좋은 마음이죠. 자기가 타고 있는 차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아우디 오너분들이 그냥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아우디 타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그래도 못 믿는 분들을 위해 제가 독일 아우디 본사에 제가 아는 딜러분을 통해서 직접 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아우디 개발자 입장에서 상시 사륜 구동을 만들기 위해서 꽈트로를 설계했을 뿐이다. 일부 정비사, 유튜버, 언론이 아우디를 전륜 기반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고 굳이 아우디가 무슨 기반인지를 설명한 자료는 아우디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디는 완벽한 상시 사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을 뿐이고 그걸 무슨 기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로 배치 MQB 플랫폼은 명백하게 전륜 구동을 위한 플랫폼이 맞다. 그렇지만 MLB 플랫폼은 굳이 세로 배치의 단점들, 구조적 복잡성, 제작 단가 증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굳이 아우디가 MLB 플랫폼을 별도로 개발한 것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보았을 때 명백한 별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QB 플랫폼, 폭스바겐 플랫폼 있잖아요. 가로 배치 플랫폼으로 그냥 A4, A6, A7, AA 그냥 이런 차들 만들어도 돼요. 솔직히 그냥 플랫폼 길게 늘리면 큰 차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아우디 배지 달아가지고 팔면 돼요.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도 할 수 있고 정말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굳이 MLB 플랫폼을 별도로 개발한 것은 별도의 명백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당연히 MLB 플랫폼은 사륜구동을 위해 개발한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냐? 라는 답변입니다. 너무 명쾌한 답변이에요.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 개발비 절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 입장에서는 MQB 플랫폼 한 개로 그냥 다 만들면 돼요. 아우디도 그냥 이걸로 만들고 그냥 다 만들면 됩니다. 근데 굳이 아우디 차량들을 MLB 플랫폼으로 종치 방식을 굳이 만들어서 이 차량을 설계하고 만드는 이유는 이 종치 방식을 통해서 완벽한 상시 사륜 시스템, 이게 완벽한 상시 사륜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이 스바루와 아우디 이 두 브랜드를 이제 서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아우디와 스바루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거든요. 아우디와 스바루 이 두 브랜드가 상시 사륜 구동의 가장 선봉장에 있는 브랜드고 상시 사륜의 가장 모태가 됐던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두 브랜드의 시스템을 공통점을 찾아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종치 방식의 엔진과 변속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전륜과 후륜에 모두 직결되어 있는 통합형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 완벽한 상시사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레이아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우디 그리고 스바루는 4륜 베이스 플랫폼과 4륜 베이스 차량이다, 브랜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사에 문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받아주신 아우디 혁 딜러님,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세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 아우디 혁 딜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수원 전시장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아우디 차량에 대해서 문의 필요하신 분은 연락처로 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의 모든 것 린두우드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